안녕하세요, 해검호조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데이터인데요. 48,9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8,400원 가량 약간 고점을 낮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중 한때 우리가 고가가 49,75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으니까요. 대략 5.85%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3% 가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HLB에 대해서 오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오늘 일단 한가가 풀린다. 다만 이제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다행이죠.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오늘 약법 수준에서 아주 소폭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3% 정도 수준에서 와리가리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항서제약 주가 흐름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 HLB 지금 뭐 매수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지금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신규로 그동안에 앞에서 여기에서 뭐 미리 매도했거나 아니면 HLB를 아예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매수 관점을 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서제약부터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요, 항서제약 차트입니다. 뭐 그동안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변동성을 보면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HLB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HLB하고는 딴판이죠. HLB가 단기간에 수개월 동안 올라왔던 점을 좀 감안하면 황소제약은 뭐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항서제약이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FDA 관련돼서 또 허가 이슈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면, 실제로 항서제약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 내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간암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중에 중국 내에서 결국은 뭐 시판 허가 받고 나중에 중국 내에서 큰 효과가 나야지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거지, 당장은 우리 뭐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항서제약에서 뭐 크게 이벤트성으로 뭐 퍼포먼스를 크게 올려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뚜렷하게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동사는 간단하게 개요 말씀드리면요, 1970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리고 2010월 18일 날 2000년도 10월 1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규모는 한 52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항종양 약품, 뭐 수술 마취약, 뭐 특수 수액, 조영제, 뭐 심혈관 뭐 이런 관련돼서 의약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다수의 이제 연구개발 센터를 좀 운영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발을 좀 이렇게 딛고 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종양 약품 관련돼서 전체 매출 비중이 53%, 예, 그리고 마취약 관련된 부분에서 16%, 조영제 부분이 13%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내에서 96%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중국을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모든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해외에서 이제 4% 규모니까요. 예, 이거는 중국 내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항서제약 주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뭐 항서제약을 제가 지금 사라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중국 주식을 투자자분들이 뭐 저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이제 HLB로 좀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일단은 뭐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비중을 한 70%로 비중 높게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테크니컬하게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퀀트 분석 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재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 실제 뭐 영업이익 얼마나 내고 있는지 돈의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너희들 공장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땅의 부지는 가격이 얼마나 됐냐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재무적인 분석들 하는 거예요. 네, 향후에 뭐 너희들 매출 얼마나 낼 수 있고 영업이익 얼마나 좀 전망하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비중을 좀 높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에서는 대응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번 이 기업 올해도 실적 좋고 내년에도 실적 좋고 하는데 항상 주가는 꼬라박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이런 주식들 너무 좋은데 실적 계속 좋아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왜 이렇게 주가는 못 가고 계속 꼬라박고 있지? 삼성전자 매출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들도 뭐 물론 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못 가고 있네 이거.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응을 중시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테크니컬하게 분석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가, 차트 우리 주식에 대한 가격하고 차트 분석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에 대한 가격이라고 하는 이 주가는요. 바로 우리가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싸냐 비싸냐를 우리가 시총이나 주식에 대한 가격 수준을 놓고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예, 일명 차티스트라고 하죠. 차트 위주로 좀 분석하는 거. 얼마나 매물대가 쌓여 있는지, 얼마나 여기서 좀 거래량이 가벼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 지지와 저항대, 그다음에 날수, 뭐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과거 데이터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기 정도에서는 방어가 될 수 있겠다. 여기 정도에서는 저항이 걸릴 수 있겠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분석하죠. 뭐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요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확률 높여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재무적인 분석들, 우리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뭐 재무제표, 뭐 또는 이 회사의 뭐 배당률, 뭐 배당은 우리 HLB는 주지 않습니다만 뭐 배당률이라든가 또는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분석들은 우리 HLB가 결정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너희들 잘 벌어 아니면 못 벌어 계속 적자야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인. 예. 너희들 회사 맨날 좋다 좋다 하면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가 괜찮은데 돈은 개뿔도 못 벌어요. 막말로. 막말로 주가는 어마무시 올라갔는데 돈은 못 벌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주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주가는 맨날 바닥에서 기어요. 근데 회사가 수익성은 크지 않는데 그래도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막 요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언제든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산업 동향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사나 뉴스, 언론, 이거 보통 우리가 언론 플레이라고 해서 제가 언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플레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느냐, 악재가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해서 제약바이오만 분석하나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갈 때는 어디 반대쪽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또 제약바이오 쪽이 빠질 때는 또 반대로 어디 쪽에서 상대적으로 순환 매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업종 동향을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고 사고 팔고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이슈 언론 플레이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제 동향들을 실질적으로는 판단해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많고 좋은 주식인데 미국 증시가 막 급락하면서 막 빠지고 있어요. HLB 갈 수 있어요? 예.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또 뭘 봐야 돼요? 큰 숲을 봐야죠. 우리가 나무를 HLB라고 하는 나무를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숲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흐름을 가고 있는지,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계속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가지고 우리가 미국 금리를 뭐 인하시킬 수 있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동결로 가는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면 미국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곧 뭐예요? 미국 달러와의 가치의 변동성을 주는 거고 결국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HLB를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한가 풀렸으니까 덜컥 막 사들일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머릿속에서 회전을 해서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HLB 지금 사 말어, 이거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물론 뭐 어제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등 신호 나온다라고까지 제목에다 타이틀에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쵸, 하한가 풀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지만 풀려서 그래서 제가 사라 그랬나요? 그쵸? 예. 이거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투자자분들 사시면 큰 수익 법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아니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매수보다는 지금은 관망사를 유지해야죠. 왜냐면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신도 모릅니다. 투자자분들. 관망하셔야 됩니다. 관망.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지금 최대로 많이 나오면 한 7, 8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10만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풀베팅 해가지고 내가 한 7만원 정도까지 평단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평단가 낮춰가지고 여기저기 뭐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닥 잘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잘 사면 그러면 원금 회복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저희 밑에서 사서 보유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본력이 딸린단 말이죠. 크게 풀베팅 해가지고 평단을 막 7, 8만원대 이하로 언더로 낮추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단호하게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그냥 물타기 막 했다가는 오히려 그 돈마저 잠긴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잠겨버리니까. 왜냐면 본전 되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잠겨버릴 거잖아. 내가 500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지금 들어가는 순간 잠겨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다른 계좌를 통해서 따로 뭐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요것만 수익을 좀 먹겠다라는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은 HLB를 이제 한가 풀렸으니까 매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대량 거래량 오늘 수반되죠? 네. 오늘 이 정도 수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리 다 예측하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은요, 이게 다 바로 시장의 경험치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주가는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거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다시 하한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까지 제가 강조드렸어요. 다만 시간을 좀 허비하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와리가리 할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주식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급반등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2차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횡보라도 해줘야 그나마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나마 좀 안심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가 바닥이 어디가 나오는지, 바닥과 기술적 반등이 강이 나왔을 때 고점은 어딘지를 단기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박스 가두리 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여기가 바닥인지 뭐 고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매 관점에서 의견 드리면 지금은 따라붙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 화살표 매매 기점 우리 항상 말씀드리죠.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우리가 최대한 의견 드리고 있고, 특히 추세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 바닥 잡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추세 바닥 나오는 것들, 일단 단기적으로는 5위평이 회복되는 수준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대로만 잘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59,900원 정도 영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이죠. 여기가 수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해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예요? 암흑 구간이에요. 지금 어두워요. 어둡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량으로 보면 지금 음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모을 수 있으면 모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여기 하락 구간에서 바닥을 잘 잡아준다 그러면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자상으로는 5월 마지막 주간 에스코 일정 있죠. 2024 일정까지 좀 감안해 보면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조만간에 언제든지 어쨌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거다. 그러면 나는 HLB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나는 단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지금 매수는 아닌데 나중에 우리 투자자분들 여기 매수 타점 잘 보시고 공략하시면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갈 때 언제 팔 거예요? 역시 매도 기준도 잘 잡아야 되겠죠. 제가 힌트 하나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5위평에서 일단 헤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요 정도만 제가 힌트 하나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5위평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 옆으로 눕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역시나 다소 좀 낮춰봐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항상 주식에 대한 가격은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늘어지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주가는 힘이 탄력이 잃어버려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HLB가 빨리 못 가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매물을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 앞에서 제가 하한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1조 4천억 규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안 나올 거다 이제는. 네, 왜냐면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이 묶였다, 발이 묶였다, 움직이지 못한다. 왜냐면 여기에서 매도할 거면 기다리지 왜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쵸?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기 한 3만원대에서 이제 매수해서 그동안에 사고 팔고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막판에 요거 한번 보고 매매해야지 라고 했는데 덜컥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손절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HLB 기술적 반등을 관망세로 보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의견 드리는 것은, 투자 여러분들이 한 번 얘기하면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기가 어렵고 자꾸 혼동되고 놓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기억을 잘 해주시고, 또 메모하는 습관을 잘 기록하세요. 투자 여러분들이 계속 메모를 잘 안 해주시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유튜브 영상을만 보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하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데서 이상하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유가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 투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하한가는 풀렸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잘 팔로우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이 언제 나오는지 잘 판단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리할게요. 이제 시장의 리스크,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고 무방에서도 말씀 좀 드려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3일자 한국 날짜입니다. 23일자 아침 6시에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발표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변수가 되겠죠. 왜냐면 시가총액,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넘버 3입니다. 네, 3위에 해당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관련된 주식인데, 자, 엔비디아 관련주가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해야 돼요. 매우 좋은데 왜 걱정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좋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항상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실적 부분들이 좋다라는 것은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후자죠. 전 세계의 많은 투자 여러분들은 NBA 실적이 역대 최고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최고치로 나오는데 역시나 주가도 역시나 최고치 영역 수준이라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오히려 실적 발표한 그 당일이 고점을 기록하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냐면 우리가 보통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실적 부분들이 일단은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일단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실적을 우리는 또 보고 주가는 움직이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 소멸로 보는 거죠. 반대로 보면 뭐예요? 주가가 최악이다,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주식들은 어때요? 반대죠. 실적 악재 해소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상치를 상회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를 그냥 부합 수준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예상치를 하회하면 엄청나게 주가 급락 나올 수 있어요. 부합해도 이건 주가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해야 된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는 지금 956달러 정도 수준인데 $1000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전세계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이 핫라인, 그러니까 우리 지면에서 최상단에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세계 핫 이슈로 엔비디아 $1000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1000를 넘어가면서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급등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애플이 그걸 방어 못하면 애플이 1위에서 지금 2위로 내려와 있는데 3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IT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반도체, IT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어떤 그림들을 그려갈지, 만약에 엔비디아 효과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가면 우리 국내 증시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내일과 내일 모레로 가면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상승 가능성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위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급락이 나온다면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HLB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HLB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무조건 악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라도 양호해질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우리 HLB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양호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만큼 흐름에서는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투자 여러분들 우리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오늘 그 업종별로 보면 이거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종목 섹터 여기 보이시죠? 오늘 지수가 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는 섹터도 많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반대로 오늘 상위 2위에 해당하는 그 위에 1위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니까 요거는 제외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업종 상위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오늘 그래서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 150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라도 좀 양호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HLB 트레이딩 하는데 타점 잡는데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 가입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제가 주의 말씀드리고 있고, 또 향후에도 저점과 고점이 잘 나오는 상황들 보면서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리드해 나가면 좋은지를 또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